관심 지역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연신내역 주변 지역을 알아볼 겁니다. 이제 자양 4동, 그 다음에 자양 1, 2동, 요런 순서로 해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는, 자, 망원 1동까지만 봐라. 망원 2동은 보지 말자. 왜냐하면 예전에도, 유도정비구 시행할 때 망원 2동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망원 2동은 빼고 망원 1동까지만 상대적으로 보자. 그 중에서,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환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큰 걸림돌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폐지를 했고, 이번에 그 걸림돌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라는 용도 지역을 7층에서 25층까지 허용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7층이 2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 200%까지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재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곳들, 7층 이하라는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곳들이 이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재개발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이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 이꼰대님께서, 이상수 꼰대님께서 서울에 600개가 넘는 지역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시너지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는 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가 완화되는데 적용되는,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하는데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 일단 사업 자체가 100가구 이하로 개발이 되는 지역들, 아주 소규모 개발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라도 25층까지 완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 지금 단계는 이제 첫 단계다 보니까 전면적인 어떤 철폐라든지 폐지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계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역들은 제외가 된다. 두 번째로 제외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산이나 강이나 지천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라는 제한도 걸려 있고,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경관지구라고 해서 이제 이 산이나 강이나 지천을 볼 수 있도록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경관지구에도 고도 제한이, 위치,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하라고 산 주변 지역에는 고도 제한이라는 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6층이나 12층 이하로만 지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20m 또는 30m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라 라고 이제 규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지금 요번에는 20층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 요런 지역들은 심의를 거쳐서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라면 모두 다가 해제된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면적에 대한 부분, 일정 면적 또는 일정 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산, 강, 지천 주변에 있는 곳들은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만 가능하지 100%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서울에만 있다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가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중에서 관심 지역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연신내역 주변 지역을 알아볼 겁니다. 3개 동 정도, 대조동, 가련동, 그 다음에 역촌동을 좀 알아볼 거고, 쭉 내려와서 한강변 쪽에 있는 망원동, 합정동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서강동까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갈 것이 공덕동하고 그 다음에 염리동 일대를 알아볼 거고, 용산으로 가서는 원효로 일대와 서계청파동,
그 다음에 회원동, 필동 일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갈 때가 약수동 일대하고 다산동 일대, 약수역 근처가 다산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동을 알아보고, 그 다음이 이제 자양4동, 그 다음에 자양 1, 2동 요렇게 요런 순서로 해서 2종 일반주거 7층 이하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신내역 주변 지역을 먼저 보게 되면 연신내역에 GTX역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불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불광 5구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바위역 중심으로 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은초등학교, 대조동이라고 하는 대은초등학교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조 1구역이라 그래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색깔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요. 1번, 여기 요 블럭을 보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지역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지역은 1번 지역과 2번 지역, 제일 밝은 1번 지역, 두 번째로 밝은 3번 지역은 2종 일반주거 7층 이하가 아니에요. 여기 3번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뒤에 1번 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2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색깔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대조 1구역이나 불광, 그 다음 5구역,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밝은 색에 해당되다 보니까 층수 제한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예전에는 층수 제한이 있었지만 정비계획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재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중에서 밝은 하얀 노란색, 조금 진한 노란색, 아주 진한 노란색 중에서 아주 진한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도로를 따라서 도로변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산 쪽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산이거든요. 산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7층 이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련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조동이고요. 여기는 역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지역들이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동안에는 재개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7층 이하라는 제한 때문에 재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이 지역이 점점 늘어나요. 여기 이제 신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노후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가니까 구분을 하셔서 좀 투자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대조동 쪽을 한번 가봤을 때 투룸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정도, 지난주 정도에 가보니까 이거 6억대 가격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도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개발이 될 줄 알고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만약에 개발 요건인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호수 밀도라든지 또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기대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시점에 가격이 빠질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 또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은 반영이 돼 있는 거품이 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합정망원동을 한번 가볼게요. 과거에 유도 전략정비구역 한강 르네상스가 진행됐던 곳들이 망원 1동하고 합정동 일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서강동 일대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일대에 대한 관심도, 한강변이라는 이런 특별한 요건, 그래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집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홍대라는 이제 상권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돼 있고 계속해서 확장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원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거기다 한강변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 망원 1동하고 합정동 일대에 대한 수요, 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는
자, 망원 1동까지만 봐라. 망원 2동은 보지 말자. 왜냐하면 예전에도 유도 정비구 시행할 때 망원 2동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망원 2동은 빼고 망원 1동까지만 상대적으로 보자. 그 중에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옅은 밝은색 노란색이 있죠. 밝은색 노란색. 요 밝은색 노란색을 빼고는 대부분 다 전체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밝은 거 빼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길이 망리단길이라는 거거든요. 망리단길 요즘 유명하잖아요. 자, 여기는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자, 상권이 형성되면은 재개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 망리단길 주변 지역은 재개발 요건을 갖추고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라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은 상권이 형성되고 생계가 달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꼭 잘 구분하셔야 되고, 또 이 합정동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당린이 발전소가 이제 마포 세빛 문화숲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합정역이 이제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다시피 되게 유명해졌는데, 요 주변 지역들도 보면은 이렇게 밝은 노란색을 빼고 나면은, 또 중간에 학교를 빼고 밝은 노란색 빼고 나면은 이게 사실 면적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7층 이하 정도,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 정도 나온다.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가 다 완화되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100가구 이상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박혀 있거나 또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큰 건물들이 있으면은 그 구역은 빼지고 나머지 지역들을 갖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5,000제곱미터 약 1,500평 정도 이상, 100가구 이상 정도가 나오는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2종 일반적으로 7층이라도 25층까지 지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또한 이런 지역들이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에서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신축들이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노후도를 채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노후도가 높아야 되는데 노후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단기간에 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이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공덕과 용산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덕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공덕역 주변 지역은 전부 다 뭐 아현 뉴타운이나 재개발되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가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 많잖아요. 제가 진한 노란색이 2종 일반적으로 7층 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볼 곳이 두 군데만 보면 돼요. 여기 이대역이 있고 이대역 앞에 염리사구역 해제된 지역 있죠?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다. 그 다음에 공덕역에서 효창공원이 이렇게 있고 효창공원에 붙어있는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안에도 보면 밝은 노란색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2종 일반적 7층 이하는 아니고 1종이 있어요. 1종. 그래서 나머지 요 지역들이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다. 요런 것들은 풀리게 되면은 뭐 역세권도 있고 공원도 있다 보니까 개발 요건, 재개발 요건, 뭐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개발이 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좋죠. 역도 여기는 쿼드로플 역세권이죠. 뒤에 공원이라는 내 앞마당 같은 공원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죠. 또 염리 4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지만 이대역 2호선변에 있고, 또 여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매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가격도 높고 굉장히 높다.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효로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원효로 대로변을 따라서 상업지역이 있고, 이제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가 위치를 하게 되겠고, 캠프킴도 업무지구로 개발이 되니까 용산의 업무지구 벨트가 형성되는 라인인데, 여기서 서계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밝은 노란색은 1종이에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보다
7층 이하보다 훨씬 더 용적률 자체도 낮고 층수도 3, 4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진한 노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 그 청파동 일대, 여기는 이제 숙명여대고요, 숙대고, 여기 청파동 일대, 청파동과 원효로 일가까지, 이게 원효로 일가거든요. 원효로 일가까지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 즉 7층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아래쪽으로 원효로 2가 3가 까지도 보면은 중간에 성심여중도 있고, 브라운스톤이라는 아파트도 재개발돼 있고, 여기 녹지도 있고, 또 관공서도 있고, 모두 빼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원효로 3가 2가 아래쪽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완화 요건에 해당되는 5,000제곱미터와 100가구 정도 이상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 효창공원역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문동과 효창공원역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면적 요건은 잘 갖췄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되다가 사람들이 좀 서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 지금 2종 일반 주거제 7층만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받아서 투자의 지역을 선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은 남산자락 밑에 여기 이제 그 서후암동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여기 특별구역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후암동도 있는데, 동후암동 이 산 쪽에 가까운 지역들은 1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종인데 진한 노란색이잖아요. 7층 이하 제한 지역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 아래쪽 뭐 이 이태원 쪽이나 또는 뭐 동부이천동 쪽은 거의 다 아파트 지구니까 볼 거 없고, 보신다면 이 서계동 일대, 지금 그 다음에 서후암동, 동후암동 일대, 그 다음에 청파동, 그 다음에 원효로 1가 2가까지 정도만 보시면은 2종 일반적으로 7층 이하로 되고, 지금 현재 원효로 1가나 청파동 1가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들, 현재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또 일부 지역들, 요런 지역들, 그 다음에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보다는 좀 덜 들어가죠. 실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만 원에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 주변을 좀 볼 건데요. 남산이 있기 때문에 산 주변은 아까 뭐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경관지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남산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회원동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명동 일대, 그 다음에 필동 일대, 그 다음에 충정로, 충무로 장충동 일대, 이런 지역들이 남산에 붙어 있는 지역이면서 2종 일반주거제 7층 이하다. 근데 여기가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상업지역, 업무 상업지역을 접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들이면서 남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제한이 계속 진행이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전부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가 좀 풀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요번에 심의를 받는다면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고, 여기는 다른 지역 용산이나 마용성 지역들에 비해서 중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고, 가격도 지금 보면은 물론 거기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 받고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한번 가 보시고,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면밀하게 보신 다음에, 이런 지역들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으면은 남산이라는 것, 남산을 걸어서 1, 2분 안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산 밑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대기업 총수분들이 이제 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 내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 용산과 더불어서 약수동 일대가 약수역이 있고요. 약수역 옆에 보면은 이제 장충중학교, 여기 이제 하얀색, 밝은색 계열은 전부 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요
언덕백이 굉장히 언덕이 심합니다. 버티고개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길이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 7층인데 여기에 신당 9구역이라 그래갖고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7층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요번에 만약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아직 안 났다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25층까지 또는 여기 이제 고도 제한도 있으니까 좀 낮더라도 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완화 조치가 된다면은 현재 사업성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사업성으로 바뀌게 돼요. 현재 개발 구역인데 이종 일반지가 7층 이하라서 7층 아파트를 짓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진행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거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다시 받는 그런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면은 25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층에서 15층까지 그래서 7층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7층 짓던 것이 25층으로 완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규제 자체가 없는 지역이 오히려 뭐 더 좋은 거죠. 원래 규제가 없었으니까 뭐 더 좋아지고 말고는 없는데 지금 현재 같은 2종 일반주거 예를 들면 위쪽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진한 노란색이 해당되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7층 제한이 있는 곳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거나 땅가 지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던 곳이 이렇게 7층 이하가 완화가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의 가격과 같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하셔야지 여기가 7층 이하 지역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7층 제한이 없는 지역보다 월등히 더 좋아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뚝섬 유원지역이 있고 건대역이 있고 여기 일대가 자양 사동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있죠. 요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이 대로변을 따라서 조금 이제 밝은색 노란색 또 이 도로변을 따라서 밝은색 그다음에 한강변을 따라서 좀 밝은색 요거는 빼고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여기도 이만큼 빼고 자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 지역 여기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가격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버려서 여러 매체에서 이제 자양 사동에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강남에 있는 빌라 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옆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거나 지금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개발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개발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조합원이 늘어나는 행위를 다 방지를 해놨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는 거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발을 그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행위를 지금 현재 금지시키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합법적이에요. 지금 현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불법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불법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제 건축 행위를 지냈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청담동 건너편이고 입지가 너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개발을 목적으로만 들어가기에는 개발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도 꼭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에서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이 어디냐면 자양 이동이에요. 이 한강변 그 다음에 자양 일동쪽 요 지역들인데 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양 사동에 비해서 훨씬 더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럼 오히려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여기가 개발되면 여기는 개발 안 되겠냐 라고 봤을 때 오히려 요건을 이쪽이 더 잘 갖추고 있지 이쪽보다 이쪽이 좀 더 투자성 면에서 현재 가격도 낮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요렇게 자양동 내에서도 1, 2, 4동 중에서 이제 한강변 쪽 라인을 저는 좀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높아져 있는 곳, 앞으로 높아질 지역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종 일반주거 7층 이하가 25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와 서울에서 관심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2종 일반주거 지역이 7층 이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런 지역들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